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 중에서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판사가 됩니다. 그 판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가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대법원의 대법관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감각과 어떤 이 정무적인 스킬까지 더해져야 됩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이 형사재판과는 다른 50%가 정치재판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했는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그가 대통령을 할 자격이 현재에 있냐 없냐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런 판단은 정무적인 감각, 정치적인 스킬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양태는 이런 점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헌재는 분명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여부 선고를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아마 내일쯤 선고 기일을 발표를 해서 금요일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음 주로 늦추게 된다면 그리고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평의 기간보다도 더 길게 평의를 잡아서 사람들의 애를 태우는 걸까요? 이것도 저는 상당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에서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됩니다. 왜냐? 탄핵 소추 자체가 너무나 엉터리 같은 소추였기 때문에 특히 검사 3인들은 왜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느냐? 사실상 이런 이유로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을 하는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에 헌재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시청자 여러분, 탄핵을 기각을 하게 되면 강경 보수 세력들이 대단히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본인이 내세우는, 물론 상당 부분 거짓말이지만 내세우는 명분상의 이유 중에서 이 야당의 탄핵소추 공세, 입법 폭주 이것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됐다 이런 이제 이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헌재가 기각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런 계엄 선포의 명분이 힘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강경 보수들에게 환영받을 일이고 강경 보수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대단히 고도의 정치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것을 서둘러서 탄핵을 기각시켜서 강경 보수 쪽의 마음을 일단 달래놓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단호하게 간호하고 가차 없이 8대 0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탄핵 결정문에서 자세하게 윤 대통령의 주의사항을 나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핵심 논리 중에 하나는 야당의 탄핵소추를 포함한 입법 폭주가 무리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일단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대처해야지 계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하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명백히 이것은 아무리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것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결정문에서 판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탄핵 반대 세력, 강경 보수 세력들에게는 일단 빵을 하나 줬다가 그러면서 내가 이 빵을 준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야. 윤 대통령은 분명하게 잘못했어. 그런데 일단 강경 보수 세력, 너희들은 이 빵 하나 먹어. 뭐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기일 선고를 늦추는 것, 이것도 충분히 이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뇌물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보수 재판관들을 포함을 해서 8대0으로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더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하다. 그리고 군 병력이 동원이 됐고 형사상으로 내란죄냐 아닌자의 여부가 논란이 치열한 국가 역사상으로도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더욱더 신중하게 심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평의를 통해서, 그리고 5가지의 주요 쟁점, 계엄령을 선포한 게 정당했는가, 포고령은 과연 어느 정도나 헌법과 법률의 위반인가, 국회에 병력을 동원을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부분,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것,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병력을 동원을 해서 공격한 것, 이런 5개의 주요 쟁점이 너무나도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명백하게 파면 결정에 관한 합의를 다 이루어놨을 것입니다. 정영식 재판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김복형 재판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한 조한장 재판관, 3명의 보수 재판관들도 전부 다 파면에 동참을 해서 8대0 파면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